we'll see about North Korea. I'd be surprised if North Korea acted hostile. They will be met with fire and fury like the world has never seen. 그는 분명 정치인이 아니라 불장난을 즐기는 일망나니 깡패임이 틀림없다. 미국이 늑다리 미치광이를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정말 오랜만에 외교안보 소식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북한의 중대 시험이란 일격을 당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북한을 더욱 이잡듯이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엔 이렇게 하늘의 올빼미라고 불리는 정찰기 조인트 스타스가 나타났습니다. 한반도의 위협적인 이 상황을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정우 실장님. 네. 거의 미국의 정찰 자산들이 한반도에 상주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특히 조인트 스타스 어떤 의미로 저희가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북한이 미국의 그 시각을 흐트러기 위해서 아마도 이동식 발사체를 사방으로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서 미국을 혼란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SLBM도 이렇게 발사하는 흉내를 내기 위해서 현재 잠수함도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전부 다 통째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정찰 자산을 다 동원한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북한이 ICBM을 쏠 수 있는 콘크리트 토대를 수십 군데 북한 전역에 수십 군데 만들었지 그랬지 않습니까? 지반을 다지기 위해서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우리가 보도는 안 됐지만은 북한이 빈 이동식 발사되지만 거기다가 이렇게 큰 이렇게 위장막을 씌워가지고 사방에서 계속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쏠지는 모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모든 정찰 자산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정찰 자산 중에 가장 낮게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조인트 스타스를 미국이 지금 투입을 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인트 스타스는 이동식 발사대가 어디서 움직이는 걸 파악하는 주로 장비거든요. 그러니까 한 600개나 정도 동시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조인트 스타즈가 한 대만 떠도 한반도 면적의 5배 정도를 이렇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 현재 수시로 다니면서 북한 전역에 움직이는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를 현재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리벳 조인트와 해군 정찰기는 물론이고 이렇게 오늘 새벽에 조인트 스타스까지 한반도 상공에서 면밀히 북한의 동향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압박카드는 하나 더 있습니다. 2년 만에 북한의 무력 도발을 주제로 안보리가 긴급 소집이 됐는데요. 사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도발에도 북한을 두둔했었습니다. It was a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which I know because I wrote the first one in 2006. So I never discussed that with him. I discussed long-range ballistic and that he cannot do. And he hasn't been doing it, and he hasn't been doing nuclear testing. A lot of people are testing those missiles, not just him. We're in the world of missiles, folks, whether you like it or not. 저 땐 저런 목소리를 냈었는데 불과 글쎄 몇 개월 후, 그러니까 2년 만에 지금 유엔 안보리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김정우 실장님. 네. 미국의 요청으로 안보리까지 소집된 건 미국이 그만큼 정찰기들 한번 돌려보니까 북한의 도발이 심상치 않다, 정보를 지금 다 얻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죠? 네,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북한은 거짓말을 잘하죠. 그러니까 이 공개방송이나 노동신문 통해서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믿는 경향이 있으나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자기네 체면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말하면 그걸 지키는 경우도 있어요. 대개 미사일 발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많이 지켜왔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미국에 선물을 주겠다. 다만 현재는 당신들 태도에 따라서 선물 종류를 우리가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분명히 도발을 할 겁니다. 더군다나 7일날 동창리에서 이 위성 발사를 할 수 있는 거대 엔진을 시험을 했지 않습니까? 예. 분명히 도발을 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현재 위협을 받은 겁니다. 지금까지 단거리 미사일,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을 13차례나 이렇게 시험했을 때는 미국이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미국을 직접 때릴 수 있는 엔진을 시험을 하고 미국을 때릴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제 안보리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 이 안보리 이사회를 개최하는 목적은 첫 번째는 일단은 도발하지 마라 라고 해서 일단은 억제를 하기 위해서인 게 하나고 예. 그다음에 도발을 하게 되면은 그다음에
도발하지 말고 지금까지 총 11차례의 유엔 제재가 있었고 1차 핵실험 이후에 10번 잊었습니다. 네. 그 유엔 제재를 반드시 준수하여라 이런 얘기를 했을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만약에 도발하게 되면 추가적인 제재를 할 거다라는 얘기가 성명을 아마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도 모르는 북한의 움직임을 미국이 미리 파악해서 그래서 긴급 유엔 안보리까지 소집했을 것이다. 이 유엔의 대북 제재는 북한에겐 정말 뼈아픈 겁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의 새벽 기자회견에서도 이 대북 제재 관련해서는 여실히 그들의 속내가 드러났었습니다.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라 일부 해제, 유엔 제재결의 총 11건 가운데서 2016년부터 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중에서 민수 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입니다. 국무위원장님께서 미국에서 하는 미국식 계산법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들어 하시지 않는가. 안채현 소장님 화면 같이 보실까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 카드를 만지게 되면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할 텐데 북한으로서는 지금 상황도 정말 힘든데 만약에 대북 제재 하나가 더 얹어진다라고 하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어떻게 감늠이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북한으로서는 거의 벼랑 끝으로 가는 그런 심정일 겁니다. 지금 뭐 대북 원유 공급 상한선을 하향 조정한다든지,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ICBM을 쏜다든지 계속 협박을 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유엔이 할 수 있는 길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욱 옥죄이는 것입니다. 지금 아마도 중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고 얼마 전 최선희가 약 일주일 전에 러시아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만 아마 저런 걸 다 계산했을 겁니다. 다시 제재가 더 가중될 경우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런 걸 이제 북한이 대비했다는 건데 어쨌든 지금 라오스나 미얀마 등에서는 북한 해외 식당이 지금 속속 문을 닫고 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 10만여 명의 해외 식당 종업원 건설자들이 북한으로 거의 한 절반 이상만 철수해도 수억 달러의 외화 수입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뭐 무연탄 수출, 철광석 수출 다 막혀 있기 때문에 군부가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 이런 최악의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번 안보리에서는 보다 더 무거운 대북 제재가 나올 것이고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려고 저런 모험을 진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지금 말폭탄을 쏟아내고 있는 북한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돈독한 관계를 과시했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친구끼리 등을 돌리게 된 걸까요? 워싱턴 기류도 그런데 심상치가 않습니다. And we did not perhaps have the alignment of the departments. We had not engaged sufficiently with our allies, and our allies had to read about it in the newspaper because they weren't being briefed. You can't do that alone. And right now what we're doing in some cases is we're working without or against allies.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상황이 2년 전 뭐 화염과 분노 발언 나왔을 때로 고스란히 되돌아가니까 지금에서 워싱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아니 지금까지 대북 정책 똑바로 한 게 뭐냐 만나기만 한 것밖에 뭐 있냐 트럼프 대통령 비판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외교를 해본 사람도 아니고 더군다나 북한에 대해서는 전혀 정보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탑다운 방식을 통해서 두 차례나 정상회담을 하면서 결국은 자신이 풀어갈 수 있다라고 자신을 했고 더군다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나의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사실은 지금 풀어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런 측면을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던 인사들이 지금 다 쫓겨나와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또 하나 뭐 이 문제가 뭐냐면 결국 우리 정부도 여기에 상당히 기여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 아시겠지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번 대북 특사로 파견돼 와서 자, 북한 핵과 미사일을 폐기할 의향이 있다. 이 이야기를 직접 트럼프 대통령이 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그 이야기를 듣고 당신이 직접 기자회견 해라 라고 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대북 협상이 처음 시작한 겁니다. 자, 근데 과연 그러면 정의용 실장은 뭘 믿고 김정은 위원장이 핵과 미사일을 없앤다고 한 것인지 이 2년 동안의 결과를 놓고 보면 사실 그 말이 어떤 면에서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일정 정도 지금 증명이 되어 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구체적으로 하면 뭐 동창리 영구 폐기 그렇죠. 마찬가지죠. 동창리 폐기되면 완벽하게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바로 한 달 전에 정의용 실장이 바로 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의 움직임하고 동창리가 다 복구화됐고 오히려 더 고도화됐다라고 지금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 비춰보니까 정말 북한에 대한 환상을 심어준 것, 더구나 그 환상에 어떤 면에서 보면 얹혀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외교적 성과로 포장했던 부분들, 그러나 지금 국내적으로 탄핵이 지금 시행되고 있고 이런 비판에 직면돼 있으니까 뭔가 지금 해법을 내려고 하는데 최악의 해법은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거라고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마지막 꿈, 긴급 안보리든 뭐든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태영호 전 공사의 분석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3차 미국 정상회담, 특히 북한 땅에 한 발을 디뎌넣음으로써 결국은 이러한 핵보유국주의로 가려고 하는 그런 북한의 핵보유국 굳히기 전략에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이용됐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미국은 이렇게 긴급 안보리를 소집할 태세인데 그럼 지금 북한의 움직임을 좀 유심히 봐볼까요? 동시다발적으로 북한이 도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안차일 소장님. 네. 동창리, 영변, 풍계리. 동창리야말로 최근에 흙먼지까지 위성사진에 포착될 정도로 움직임이 있었는데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핵실험장들이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영변의 핵실험장에서 냉각 시설들이 작동되고 있는 듯한 것을 이제 미국의 정보위성들이 발견하고 있는데, 물론 풍계리는 이제 지난해 일부 기자들까지 불러서 폭발을 했습니다만, 북한은 이미 어떻게 보면은 핵무장은 다 된 것 같고, 이제 핵 운반 수단에 이제 역점을 두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동창리에서 저런 아주 현격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미국으로서는 북한은 이미 6차례의 핵실험을 했습니다만 그 6차례 중 2차례를 수소폭탄이라고 공언을 한 바 있습니다. 과연 북한이 수소폭탄까지 만들었는지는 우리가 의심되는 문제고, 또 대륙에 재진입할 때 재진입 기술도 북한이 확보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영변이나 풍계리에서 이상한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다는 것은 이 핵 운반 수단의 완성과 함께 또 새로운 수소폭탄이라든지 경량화된 핵폭탄을 생산하는 것을 미국의 압박 수단으로 지금 카드를 내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창리, 영변, 풍계리. 연말은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도발을 준비하는 거 아니냐, 북한이요. 이 북한의 동시다발 도발 시나리오는 두 가지로 크게 압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미국의 턱 밑을 노리는 ICBM과 주일 미군 기지를 기습 파격할 수 있는 SLBM 말입니다. ICBM 지연 발사 중지가 계속 유지되는가?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세용의 잠수함 단도탄 북극성 3형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김정은 실장,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북한이 도발을 할 가능성은 꽤 높은데 문제는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동시다발, 그것도 SLBM이든 ICBM이든 섞어서 도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꽤 크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온갖 현재 도발을 다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을 현혹시키고 있는데, 현재 언론에서 뭐라냐면 어떤 걸 도발할 거냐 그러는데 저는 모든 걸 다 할 거라고 보거든요. 다만 순차적으로 어느 걸 먼저 시작할 거냐 부분인데, 첫 번째는 일단은 위성 발사를 가장한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할 겁니다. ICBM. 그러니까 그건 일단은 아마 정지거리 위성을 쏘기 위해서 동창리에서 일단 쏠 것이고, 그 다음에는 SLBM을 쏠 건데,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고아들을 대동해서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조하는 모양을 한번 TV의 화면에서 한번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신포급은 미사일을 한 발밖에 못 쏘는데, 그 로미오급 잠수함은 2,000톤인데 그거는 3발을 연속 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거기서 이제 미사일을 쏘게 되는데, 2,000톤급 가지고는 LA를 공격했다가 되돌아오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3,000톤급도 만들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완성되면 LA를 공격하고 되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게 SLBM까지 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마 ICBM을 쏘는데, 일단 아까 얘기했을지 위성을 북한이 확보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ICBM을 쏘는데, 지금보다는 훨씬 더 사거리가 긴 걸 쏠 겁니다. 지금까지 제일 멀리 쏘는 게 일본 앞바다에 있는 태평양까지만 쐈었어요. ICBM을요? 네, 쐈었는데 이번에는 아마도 북한이 모니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성으로 모니터를 해가면서 상당히 먼 거리, 사거리를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상당히 긴 거리로 태평양상으로 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우의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상당히 위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SLBM도 그렇고 ICBM도 그렇고요. 자, 결국 시기 연말 전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김정은 위원장의 D-Day는 그런데 성탄절 이전일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크리스마스 때 ICBM이라든지 또는 ICBM을 여러 달 고체 연료를 써가지고 발사하는 장면을 이제 보여주고. We do not have a year-end deadline, and unfortunately, it's a deadline that they've set upon themselves now. I can imagine that we could see a possibility of going back to some of the more provocative steps. 김 실장님, 오늘이 12월 10일이니까 성탄절까지 불과 보름도 안 남았는데 그 사이에 북한이 도발을 할 수 있다. 도발 가능성은 앞으로 일주일 내에 성탄절 전일 수도 있다. 관측이 있네요. 자, 성탄절은 맞지만은 당 중앙위 전원회의 개최는 안 할 겁니다. 아하. 왜냐하면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개최해서 김정은이 자기 개인 책임이 아니고 노동당 전체 결정상에다 해야만 자기가 정책으로 이제 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일단 당 중앙위 전원회의가 이달 하순에 열린다고 했으니 20일에서 24일 사이에 분명히 열릴 겁니다. 거기서 분명히 새로운 길을 결정할 것이고 거기 따라서 미사일을 쏘는데 분명히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다고 했으니 크리스마스 날 미국의 이 새벽에 시간에 맞게 25일 날 새벽에 맞게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25일 날쯤에서 쏘지 않겠나. 다만 변수가 있습니다. 이게 날씨 때문에 날씨가 워낙 나쁘다면 약간 연기될 수 있지만은 날씨만 허용한다면은 아마도 미국이 크리스마스 날 새벽에 맞춰가지고 미사일 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2주 안에 북한의 도발이 가시화될 수 있고 이 때문에 미국의 요청으로 긴급 안보리까지 소집된 심상치 않은 한 번 더 위기 상황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짚어봤습니다.